안녕하세요. 우수아입니다. 신세대 우수아입니다. 우리들의 수다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인생 2막 사는데 오늘은 내 인생에서 아웃시켜야 될 사람들,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당분간은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 전에 심리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쪽에 영상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막을 살면서 좀 마음가짐, 인간관계, 좀 행복하게 사는 길. 지금까지는 뭐 어려서는 부모님의 눈치, 사회생활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상사나 그 집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그런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싶어서 저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 기회를 다짐하 저 자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왜 있을까? 제가 뭐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30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물론 성공한 삶이었냐 그런 걸 묻는다면 그 성공이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전 물론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는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인생 이막이라는 말을 보통 중년에 이제 쓰는데 중년에 결혼과 함께 진짜 인생을 옛말에 머리를 올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새로 시작하는 인생 이막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서 아웃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험담은 원래 집단을 뭉치게 하는 힘은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아주 뭐 태고적부터 그 집단이 좀 소속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단의 우월감, 우리 집단이 강해지는 데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상처가 나의 약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집단을 좀 흉보기도 하고 좀 침략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단을 좀 더 강하게 만들죠. 현대에 와서는 뭐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라든지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도 우리끼리는 뭐 전라도 경상도 하고 티격태격하고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가도 일본과 축구 경기가 있을 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상대에 대한 그런 험담이나 그런 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주기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개인의 생활에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험담한다고 했을 땐 엄청난 에너지를 뺏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내 에너지를 뺏기면서 살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험담하게 됐을 때 왜 험담을 하세요? 보통 시기나 질투.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왜 이렇게 잘하지? 뭐야? 왜 저렇게 쟤는 운이 좋지? 좀 그런 기분이 들 때, 좀 흉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험담을 한다는 건 그 사람보단 내가 잘난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땐 내가 부러운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질투나고 부럽거든요. 본인은 그 열등한 감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 한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험담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그 일들이 성과물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늦게 결혼해서 이제 요리를 만들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요리라고 했을 때 제가 시장을 봐옵니다. 시장을 봐오고 재료를 준비하고 뭐 요리를 만들어내요. 근사하게 플레이팅도 하고. 그래서 요리를 만들면 그 요리만이 전부일까요? 그 요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순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요리가 만들어서 식탁에 올라왔지만 그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 사실은 음식 찌꺼기도 나왔고 버려야 할, 돈 주고 사왔지만 버려야 하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 안에서도 그렇게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릴 건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험담이나 시기 질투는 그런 음식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음식 찌꺼기를 자꾸 신경 쓰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근사한 요리를 외면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찌꺼기는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내 인생에서 아웃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개 중에 예민하신 분들은 전 그게 잘 안 되기도 해요. 왠지 걸리적거리거든요.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외로 예민한 분들이 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아서 성취감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잘한 성공도 잘합니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기나 질투를 하는 그런 안티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민한 게 일에 집중력을 높이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 그 우울감을 동반하거든요. 예민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가는 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우울감을 해소시켜 줘야 하거든요. 그 해소시켜 주는 방법은 결국 자기가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그냥 열등감에 쩌는 사람이다. 얘가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네가 나를? 이러고 무시하셔야죠. 어차피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시장을 보고 그 무거운 걸 손이 끊어져라 끌고 와서 따듬고 밤을 새서 뭐 김치를 하려면 소금에 절여서 그 적당한 염도가 되도록 배추를 뒤적여 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걸 본인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한 노력을 폄하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 험담이라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무시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치근하게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남을 흉보고 험담하고 시기할 시간에 자기도 뭔가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이미 열등감에 쩔어 있고 자기 자존감도 워낙 낮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이제 흉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차피 주위의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곁에 별로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리를 두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곁에 두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생 이막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옆에 두고 굳이 화를 낼 필요도 없는 음식물 쓰레기에 화내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에 넣어놓는다고 그걸 다시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그럼 버리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수고는 해야죠. 그걸 누가 버려줄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내가 만든 음식에 쓰레기가 나왔다면 그건 내 손으로 버려야 해요. 그게 무시고 절연입니다. 제가 아직 몇 번 되진 않았지만 절연이란 얘기를 자꾸 해서 와, 저 인간 주위에 사람이나 있겠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9명의 불편한 사람을 옆에 두고 불행하느니 그냥 한 명의 행복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주말인데 아이 자, 열등감에 쩌는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에너지 뿜뿜 돋게 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